지로. 안녕하세요, 명수 씨.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랜만이네요, 정말. 네, 어쨌든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건축사님들, 구조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뭐 MEP 엔지니어 분들, 컨스트럭션 사이트 매니저들, 뭐 휴먼 사이언티스트, 뭐 IT 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그리고 이제 퍼실리티 매니저 이렇게 제가 좀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 초청을 해서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해서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빔에 관련돼서, BIM에 네, 관련돼서. 그래서 병수 씨가 이제 좀 제 리스트에 또 이렇게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감사합니다. 빔 매니저로도 계시고 또 여러 굳이 뭐 이런 플래닝이 아니더라도 설계가 아니더라도 또 위웍스라는 곳에서 또 일을 하시고 이래서 좀 이런저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 것도 많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초청하게 됐어요. 그러면 네, 병수 씨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수고요. 현재는 저는 지금 국보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컨스트럭션하는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에 있고, 뭐, 음, 베트남이나 차이나, 많은 나라에도 있지만 음, 한국 회사고, 음, 그리고 8년 동안 1등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 필드에서. 음, 어,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금 현재 맡은 롤은 VDC 매니저고 저희 팀 BIM 부서에서 VDC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의 그 빔 모델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프로세스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VDC 프로세스로 기존 올드스쿨 프로세스보다 음, 더 이렇게 효율적인 딜리버러블을 얻기 위해서 음. 많이 이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뭐야, BDC 매니저면 이제 조금 다른, 약간 더 포괄적이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탑 매니지에 있는 그 저기 뭐야, 그 분야이긴 한데, 그럼 국보 예, 디자인이 이제 8년 동안 1등을 해오신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빔 분야를 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테리어 일반 제네럴 컨트랙터로서 인테리어 아, 디자인 컨스트럭션 필드입니다. 그렇구나. 야,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하고요. 그러면 병수 씨는 어떻게 해서 빔에 관련된 이런 지식과 경험을 아, 쌓게 네. 되었나요? 저는 일단 대학교를 건축 전공으로 대학교를 나와서 음, 이후에는 그 프라메트릭 엔지니어로 프리폼 빌딩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음, 그다음에 샵 드로잉하고 이런 좀 엔지니어링 쪽에 일을 했어요. 라이노 쓰면서.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BIM이라는 어, 단어를 들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네,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음, 대학원 진학을 해서 이론적으로 BIM 배우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BIM 실무하면서 지금까지 음.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학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건축 공부하실 때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경험을 하시게 되었고, 또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 관련된 빔에 대한 것을 경험하시면서 또 이제 자연스럽게 그 경력 쌓으시면서 또 그렇게 빔에 대한 실무를 쌓게 되었네요. 그러면 네.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소프트웨어 또는 혹시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시면 뭐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이유가 있는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빔을 하려고 하면은 레빗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은 일단 한국에서는 레빗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 제가 아키캐드로 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만난 적이 없어서 프로젝트를 아, 만난 적이 없어서 일단 음, 레빗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레빗이 구글링을 하면은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고 음, 굉장히 그런 네트워킹에 있어서 파워풀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죄송합니다. 레빗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좀 이제 프로세스 단계에 따라서 음. 쓰는 툴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컨스트럭션 위해서 나비스웍스 쓰고 음. 좀 코디네이션, 프리네이션을 위해서는 뭐 빔360나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나 음. 어, 프리폼 디자인 역시 그래스퍼하고 라이노세로스 쓰고 있고 음. 그리고 뭐 패브리케이션들은 좀 요새 인벤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개발 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 제가 이제 원래는 몇 년 전에는 C#이나 이제 Rabbit API 써가지고 음.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했었는데, 음. 물론 저 파이래빗이라는 이제 음. 파이썬 인바이러먼트 통해서 음. 파이래빗 통해서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했었는데, 음. 최근에는 VDC로 좀 활동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그것보다 더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다이나모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음. 뭐, 네. 그래서 그렇구나. 다이나모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 역시. 그래서 BDC 이제 쪽은 이제 아무래도 버추얼 디자인 컨스트럭션 매니저라는 그 용어인데 빔 매니저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빔 매니저는 이제 아무래도 빔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고 그럼 VDC 매니저만은 이제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 단계나 빔에 대한 스트래테지 아니면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러니까 굳이 빔이라기보단 더 테크놀로지에 네. 관련된 것들을 더 다루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위웍, 위웍에서 이제 제 국보 디자인 들어오기 전에는 음. 처음에 빔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음. 활동을 하다가 음. 위웍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시니어 VDC로 했었는데 네. 처음에 빔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좀 BIM 할 때는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레빗이나 좀 이렇게 API 개발하고 뭐 디자인 오토메이션 통해서 음. 프로세스 개선하고 이런 쪽에 가까웠다면 음. VDC를 지금 하면서는 좀 더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에 가까운 좀 음. 스캐닝이나 뭐 음. 아니면 뭐 아날라이징 뭐 이런 쪽의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딜리버러블스를 계속 만들어내야 음. 되는 프로젝트 온 타임에 있어서 그게 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컨스트럭션과 관련된 그죠? 건설 쪽과 관련된 디지털 테크놀로지 더 관리해야 되는 그죠? 플래닝보다는 아무래도 컨스트럭션 쪽에 관련된 것들 더 많이 하는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이나모 빔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파라메트릭 디자인 툴이 어떻게 보면 한 비주얼 프로그래밍 그죠? 이런 파라메트릭 디자인 툴들이 실무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파라메트릭 툴들이 빔 업무나 아니면 BDC 업무를 할 때 실무에서 활용이 되나요? 근데 우선 명백하게 이런 툴들은 정말 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음. 어, 좀 BIM 업무를 하면은 아무래도 매번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데 이런 오토메이션 툴 활용을 하면은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이렇게 좀 감소시킬 수 있고 뭐 음. 요즘은 저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에서 좀 다른 알터네이티브스를 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근데 이런 툴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그 백엔드에는 거버넌스하고 스탠다드가 항상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 회사나 아니면 어, 정부에 대한 거버넌스하고 스탠다드가 정립이 되지 않거나 정해지지 않다면 음. 어, 오토메이션 툴들은 쓸 수가 없어요. 음. 빔에서. 그죠. 그런 데이터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죠. 데이터가 확실하게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그 오소라이제이션 된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다타 드리븐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빔이 네. 아무래도 데이터를 구축해서 쓰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네.
다른 방향의 파라메트릭 툴인 것 같아요, 그죠? 빔을 쓰시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받았었는데, 음, 어, 빔을 처음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적용을 하는 회사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션 툴을 쓰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음, 음, 네, 그냥 빔 머슬라이징 툴 통해서 음, 벽 하나 만들어 보고 하나씩 만들어 보고 하는 게 오히려 시간 세이브가 되지. 음, 누구 소문 들어서 뭐 이거 엑셀로 다 익스포팅 된다고 해서 음, 갖고 왔더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음, 회사에 템플릿도 없고 패밀리 라이브러리도 없는 상태에서는 음, 그런 게 좀 굉장히 치명적인 음, 무기가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죠. 뭐 그런 부분은 잘, 나중에 좀 기본 전개되면 이후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전개된 경우의 수죠, 그죠? 네, 그러면은 그래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 툴이 되게 병수 씨 말대로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본다면 아, 회사나 이제 국가에서 내려온 정확한 기준 체계가 없고 또 이제 그런 프레이밍 워크스에 대한 소스 코드를 정확하게 다룰 수 없는 자가 와서 이제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를 들면 그냥 배웠던 거를 그냥 아무 기준 체계 없이 쓰려고 하다 보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BDC 매니저로 아니면 빔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일을 해오셨으니까 이런 빔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이 저희 이 산업 체계에서 건설 산업 체계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쓸까요? 어떤 전망이 보일까요? 아, 네. 되게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VDC 하면서 네, 뭐 제가 믿는 거는 네, 빔은 계속 발전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계속 진보될 거고 세상의 흐름이 음, 팩트만 본다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건물들이 다 디지털 인바이러먼트로 변경되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는 적어도 올드 스쿨 예를 들어서 캐드 프로세스보다 빔 음, 프로젝트를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음.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받을 때 항상 하는 말은 뭐 해요 빔 하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해서 나쁠 거 없고 배울 거 배워서 나쁠 거 없는데 왜 이런 거 질문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더 들어가면은 어려워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네, 아무튼 빔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도 항상 쓰이고 있지만 미래에도 전망적으로 봤을 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하나의 개념적인 워크플로우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이제 뭐 병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빔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BDC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약간 다른 질문 돌려서 혹시 건물 운영 관련돼서도 BDC 매니저로서 이렇게 책임지고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계획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코디네이션을 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건물 운영을. 제가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계약 관계 자체가 음, 일반 컨트랙팅 관계이기 때문에 음, 건물이 이제 딜리버러블이 고객한테 인도가 되고 나서는 저희가 오퍼레이팅에 관여되는 부분이 음, 없습니다. 계약 관계가. 근데 이전에 제가 국보 디자인 이전에 위워크에서 일을 했었을 때는 음, 거기서는 저희가 오퍼레이팅을 위한 VDC하고 BIM 매니지먼트를 했으니까 음, 그때는 VDC 딜리버러블이 그대로 세일즈하고 마케팅에 바로 음, 반영되고 음, 그리고 오퍼레이션 팀에서도 스페이스 운영하는데도 그런 플랫폼 활용해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이런 건물 운영자들이 같이 좀 약간 참여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물론 이제 제가 깊게 회사 관련돼 여쭤볼 수는 없지만 그냥 네,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건물 운영자들도 네. 참여를 같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근데 그 건물 운영자, 그러니까 저희는 이 오퍼레이션 팀에서 같이 이제 음, 특히 에셋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음, 해요. 음, 왜냐하면 디자인 단계에서는 음,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이제 에셋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건물에 있는 에셋 리스트가 정해지면은 음. 그 리스트에 대해서 코드를 분류를 하고 음. 이제 업체들을 정하는 거는 또 오퍼레이션에서 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두 개의 그룹 사이에서 빔 매니저가 하는 것은 이 오브젝트에다가 오퍼레이션 팀에서 정해진 코드를 입력시키고 음. 그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빔 매니저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때 음. 오퍼레이션 팀하고 같이 많이 했죠. 아, 그렇구나. 역시 항상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궁금해하는 뭐 많은 이제 기업이나 그런 건물 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잘 답변해 주셔서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사실 주변을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미팅에 가게 되면 누구나 이제 자기가 빔 매니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빔 매니저라고 아, 예. 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풍습인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이런 빔 매니저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아지니까 이런 좀 저희가 하는 일이 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더 확대된 그런 좋은 느낌이 있긴 한데 실제로 빔 매니저들의 역할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빔 스페셜리스트 BDC 컨스트럭션 매니저로 이제 일을 하실 때 그런 동료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업의 이제 CEO들이 그런 역할을 되게 중요시 하나요? 실제로? 어, 이게 중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구나. 왜냐면은 그 한국도 지금 점점 BIM 프로젝트가 좀 많아지는 추세인데 음. 특히 한국도 법으로 이제 BIM을 지금 강제를 하는 좀 싱가포르 같은 지금 스타일로 지금 음. 향하고 있는데 한국 내부 프로젝트는 굉장히 규모가 이제 많이 축소된 상황이에요. 뭐 코비드 상황도 있고 음. 여러 가지 AC 인더스트리 상황이 좀 좋지 음. 않으니까 음. 주로 이제 큰 프로젝트들은 해외에 있는 음. 프로젝트들인데 음. 해외 프로젝트들은 빔을 모르게 되면은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빔 매니저들이나 빔 스페셜리스트들의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음. 어,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한국에서도 빔 매니저하고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할 땐 또 없어요. 음. 그래서 그 중요성을 CEO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체험을 하고 있죠. 음. 근데 다른 나라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빔이 아직 그렇게 널리 좀 적용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레빗을 조금 안다고 하거나 아니면 레빗은 실제로 사용한 게 2년, 1년밖에 안 되는데 뭐 음. 설계를 한 10년 했다. 경력이 음. 막 이렇게 음. 길다. 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빔 매니저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좀 뭐랄까요? 좀 타이틀을 좀 나눠서 빔 매니저나 음. 코디네이터, 엔지니어 뭐 음. 굉장히 많잖아요. 빔 네. 아키텍트 뭐 음. 그런 식으로 좀 타이틀을 나눠서 좀 음. 관리를 해야 음. 해외에서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빔 이제 매니저라고 하는데, 네. 그죠. 아무래도 뭐 인포메이션 매니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젝트 매니저일 수도 있고 디자인 리드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은 타이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빔에 관련된 게 이게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게 아니죠. 뭐 레빗을 한다고 해서 빔 매니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빔에 대한 네. 전반적인 현황과 그리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적용되는 모든 양상들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뵙기가 쉽진 않죠. 뭐 병수 씨라든지 아니면 제가 또 전에 인터뷰했던 이제 김현욱 씨, 근데 김현욱 씨 같은 경우는 빔 매니저에 관심이 없, 아, 그 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빔 매니저 관심이 없다고 그러시고 자기는 건축가다, 건축사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니까 뭐 사실 찾아보긴 해외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빔 매니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전혀 빔에 대해 그러니까 설계 오래 하셨거나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자리까지 안 돼.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미팅에 이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빔 매니저로 그냥 잠깐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로 그날 아, 앉아 놓는 경우도 있고 빔 매니저라고 해서 뭐 컴퓨터 쪽에 이렇게 되게 잘 알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그래야 할까 모든 건축 프로세스를 아니면 이런 네, 설계 프로세스를 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참 어려운 현실인데 회사에서도 네, 그런 분들 찾기가 힘들죠, 사실.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어렵고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병수 씨 생각에서는 이제 BDC 컨스트럭션 매니저로서 이제 빔 스페셜리스트도 이제 같이 일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빔 네, 스페셜리스트라면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뭐 컨설팅 쪽을 더 중점을 맞춘다면 빔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단체를 관리하고 팀을 관리하고 그런 영향도 많이 크잖아요. 어떤 네. 사람이 빔 매니저로서 좀 적당할 것 같아요? 한국 상황이든 해외 어, 상관없이. 한국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빔 매니저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음, 인건비 계산을 좀 해야 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빔 스페셜리스트나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레빗에 굉장히 깊게 기술적으로 좀 지식이 있거나 음, 아니면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면 음, 어쨌든 빔 매니저는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발주처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좀 서컨들이나 아니면 스테이크홀더스들 사이에서 음, 좀 조율을 하면서 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어, 좀 관리를 하는 역할에 가깝기 때문에 어, 음, 내가 이제 욕심은 굉장히 있을 수 있어도 그 음, 프로젝트의 골에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음, 인건비나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음, 사실 그 욕심은 이렇게 많아서 다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다가도 음, 정작 이제 매니저들이 데리고 있는 엔지니어나 스페셜리스트들이 한번 두 명, 세 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연차도 1년 차, 2년 차밖에 안 되는데 음, 그런 걸 계산을 못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또 이제 음. 프로젝트를 관리한 사람들이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 플래닝에 관련된 팀 전체적인 재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건설하시는 그런 인건비를 말하는 건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음, 저는 현장 인건비를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음, 사실 뭐빔 매니저가 현장까지 가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음. 어, 플래닝에서, 그죠? 설계 단계에서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죠. 자기 팀을 이제 가꾸면서 그 팀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분배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할당을 쓰는지, 그죠? 그런 걸 잘 계산해서 그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잘 이끄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런 면이 네, 물론 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를 엄청 막 엔지니어나 아니면 뭐 스페셜리스트처럼 이렇게 마스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음,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알아야 되는 그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에서 제가 대학을 다닌 게 2004년에 이제 그냥 저는 사실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건축이 아니라 처음에. 그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같은 동문일 수도 있는데 한양대학교에 저도 갔었는데 네, 저는 이제 1년 반 다니고 그만뒀죠.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자세히 좁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 산업이랑 다를 건 없어요. 어차피 뭐 제품을 만들고 공정하고 생산하고 이제 그걸 모든 걸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설계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냉장고를 만들든 아니면 차를 이렇게 설계를 하든 어떻게 보면 건물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 산업 디자인을 할 때도 디자인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콜라보레이션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을 이제 제가 설계를 한다면 그런 전자제품에 관련된 일렉트로니컬 엔지니어랑 같이 이런 협업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외에서 건축 공부를 할 때도 뭐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MEP 엔지니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빔이라는 큰 어떻게 그 과목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그런
이제 건축공 전공을 하셨고 빔 관련된 그 대학원 공부도 하셨으니까 좀 더 네.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몇몇 학교들은 굉장히 좀 선구적인 교수님들하고 연구자분들이 계셔서 음, 솔직히 저보다 더 많이 배울 수도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음, 저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여전히 그 빔을 이렇게 적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음, 일단 이거는 솔직히 그쪽 BIM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뭐 기타 IoT, 뭐 IT 이쪽 분야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이 발전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음, 대학교가 지금 레빗 같은 경우에도 1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대학교 음, 자체는. 음, 네, 그리고 교수님이란 직업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를 해야 음, 이제 교수님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음, 어, 그때 배웠던 옛날 교육 체계로 학생들을 가리킬 뿐이지 이 좀 최신 빔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음.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건축사를 시험 볼 때 손 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캐드도 쓰지도 않고. 아, 이걸 번역을 제가 해야 될까요? 뭐 적당히 편집을 해주세요. 예, 그죠? 네, 적당히 예, 끊어서 편집을 예, 해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는 이 BIM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음, 정작 그것도 가리킬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또 학생들도 솔직히 뭐 선배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빔 잘 모르다 보니까 음, 빔 요새 뭐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도 빔 배워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분들보다 그거 실무 가면 정작 잘 안 쓴다.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대학교에선 많이 못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는 아, 문제점이 예. 왜냐하면 막상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뭐 이런저런 이론 실무 이렇게 뭐 역사 뭐 등등등 많이 배우지만 막상 실무에 나와서 이제 경험하게 되면 이게 빔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데 네. 그때 실질적으로 제가 뭐 미국에 있던 분이랑 인터뷰했을 때는 이제 회사에서 뭐 이렇게 사원을 뽑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필터가 되죠, 자동적으로. 그 빔에 음, 대한 최소한의 그 툴이라든지 경험을 좀 가진 사람 참여자분과 이제 음, 안 한 분 필터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아 그게 보면 교육에서 제가 봤을 땐 좀 이루어져야 산업 전반적으로도 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기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워낙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롭다기보다는 너무 빨리 변하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나라마다 어렵고 제가 봤을 땐 국가적으로 좀 체계화를 시켜서 그게 기준을 잡아서 이제 내려와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네. 그죠? 그게 좀 정립화가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모든 것들이 다 좀 정립되려면 이제 병수 씨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나중에 좀 그 위치에 가셨을 때 그런 것들을 정립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죠? 뭐, 그때는 더 다른 게 나와서 저희가 옛날 사람인데. 그죠.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더 하나 드릴 게, 이제 현재 실무를 하시다 보면 항상 모든 회사들이 경험하는 게 이제 경험이 많고 설계를 오래 하셨고 아니면 이런 관련된 일에 뭐 몇십 년 동안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막 대학교나 대학원 아, 졸업해서 이제 기술적인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IoT 쪽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하고 많이 알고 이제 와서 이제 실무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그룹이 실질적으로 협업 이제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 그 알게 모르게 어려운 그 중간 갭을 그 사이를 네. 이 메꾸는 게 정말 모든 회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설계를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이 아니 그러니까 좀 조언이 있을까요? 병수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 네. 하면은 그런 시니어랑 주니어들의 이런 어려운 점들을 서로 한국에서는 어떨지 제가 잘 좀 외국에서는 워낙 개인주의라서 이게 좀 안 맞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적이. 그래서 한국에서 네. 어떤 식으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어, 일단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음. 이거를 해결하려면 개인들의 성향이나 뭐 성격 음. 이런 음. 것까지 어, 궁극적으로는 좀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음. 저는 어, 시니어든 주니어든 둘 그룹 사이에서는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음. 그 커뮤니케이션 진짜 말 그대로 말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서로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음. 어, 이제 느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음. 예를 들면은 시니어는 테크놀로지에선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몸으로 너무 잘 아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니어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분이고 그쵸. 반대로 테크놀로지를 잘 아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한 20년 동안 계속 같은 일만 해요. 뭐 음. 같은 일만 하는데 그게 주니어가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시니어하고 얘기를 해서 음. 좀 위험하지만 도전적이라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 원래 했었던 방식 말고 그 부분만 그럼 이 주니어가 얘기한 방법처럼 음. 해보자라고 해서 좀 효율을 계속 찾아내고 만약에 효율을 봤으면은 그 리포트를 만들어서 기존 프로세스에 비해서 현재 이 주니어와 함께 테크놀로지를 이 부분에 적용을 해보니까 음. 얼마나 더 많은 효율이 생겼다, 퍼센트율이 생겼다라는 좀 ROI 리포트 같은 것도 좀 음. 만들어서 음. 두 그룹 사이에서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음. 저는 봐요. 그게 그죠. 제일 베스트 같고, 음. 네, 그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얘기했듯이 주니어는 시니어를 이용하고 시니어는 주니어를 이용한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심비오시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죠? 그 네, 바다에 있는 이런 해초가 있으면 걔네들 중생하는 기생충들이 서로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이용과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대화 얘기해 줄 때 대화하고 그런 같은 그 목적에 대한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존중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뭐 전체적인 건물의 비용을 계산할 때 뭐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쓰고 막 모든 걸 산 음, 코드로 산출해내고 하지만 시니어들이 갑자기 와서 한 60세 이상 시니어 와서 "아 네. 아 이거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딱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막상 계산해 보면 또 정말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물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몸으로 익혀진 경험과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하려는 기술적으로 체크하려는 그런 것들을 사이에서 서로가 존중했을 때 정확한 잃을 건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은 뭐 하루하루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인터뷰도 사실 올해 제가 이제 계획했던 것도 시간이 많으니까 요즘 네, 저는 이제 20시간만 일주일에 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일단은 80%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이 그래서 올해 제 목표가 이런저런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동안 못한 얘기 안부도 전할 겸 이런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는 뭐 프로그래밍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게임 쪽 이런 것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음, 게임 산업 쪽도. 뭐 제가 전문적으로 하기다 보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배우게 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분야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뭐 따로 음, 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혼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병수님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아무래도 이제 버추얼 디자인 컨스트럭션 매니저라면 테크놀로지 쪽이 알아야 되시는 분야도 많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네. 그냥 취미로라도 이제 앞으로 몇 달이든 몇 년이 되든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네. 저도 그 VDC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어, 어떻게 지금 테크놀로지를 제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음, 어, 프로젝트 딜리버러블스에 대해서 석세스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제일 음, 큰 저의 음, 목표가 되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BIM하고 VDC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 프로젝트 음. 매니지먼트를 배우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PMP나 음, 아니면 PMIS 툴이나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음, VDC 딜리버러블이 음, 정확하게 포지셔닝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음,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좀 음, 익스퍼티즈나 널리지를 배우고 음,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아, 역시 그게 이제 업무적으로도 이제 공부하시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시고,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음, 어, 지금까지는 테크놀로지를 너무 해왔기 때문에 음,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나 테크놀로지를 너무 해왔기 때문에 이 음, 매니지먼트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음. 어, 지금 하나씩 배우고 있는 게 좀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네요, 그죠? 이제 네, 더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하게. 근데 이제 기술적인 것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쪽을 바탕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병수 씨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지금은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제가 질문 모두 마쳤는데요. 일단 오늘 인터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 얘기가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실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의 총수나 이제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또 새로 추진하고 뭐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제가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방해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뭐야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저희 시간 되면 팬데믹 끝나고 나면 언제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놀러 오시면 이제 같이 가족분들이랑 놀러 오시고 인사하시고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 저희가 놀러 가게 되면, 서울에 가게 되면 꼭, 지금 서울에 계시죠? 네,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네. 뭐 언제 뭐 서울에 아니더라도 제가 시간 나면 언제든지 한번 찾아서 뵙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병수 씨. 고마워요. 네, 들어가요. 네.